안녕하세요. 올랜도 키미입니다. 오늘은 M7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M7의 하락 자체가 정말로 시장의 조정에 도움이 되는지, 그렇다면 지금이 M7을 매수할 때인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쟁 관련된 소식 하나 보겠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외 휴전 협정을 위반했다. 자, 그렇게 트럼프가 비난한 후에 미국이 이란을 공격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미중부 사령부는 자국의 항공기가 이란의 미사일, 드론 저장소, 해안의 레이더 기지를 공격했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와 더불어서 지금 이제 이란의 대통령이 양국 간의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영구적인 평화협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양익 합세를 선회한 지 일주일 만에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이란의 입장이 중요한데 이란은 미국 공격에 대한 보복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란 외무부는 국영 매체를 통해서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이 이 지역에 여러 미군 기지를 공격했다. 그래서 향후에 공격이 있을 경우에는 이번 공격보다 더 광범위한 대응이 있을 것이다. 자, 그렇게 경고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 어떻게 또 나올지 그게 중요한 건데 아직까지는 요 토요일하고 또 일요일이 있으니까 그 두 가지 이틀 동안 어떤 일이 또 벌어질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체킹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기술주가 지금 최근 몇 년 만에 최악의 한 주를 보냈는데 인공지능 관련 주가의 상승세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먼저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시장 자체가 M7 없이는 여전히 새로운 기록을 쟁신하지 못하고 있죠. 아무래도 M7 시총이 크니까 저거로 인해서 지금 지수 자체가 올라가지 못한다. 지수가 올라가지 못하니까 반도체 역시도 올라가는데 좀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자, 나스닥 종합주가수는 이번 주에 4.6% 하락했고 6월 한 달 동안에도 6% 하락했다. 그래서 2015년도 3월 이후에 최악의 월간 하락률을 기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인공지능 투자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면서 M7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이달 들어서 거의 3조 달러 가까이가 감소됐다.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또한 메모리칩 분야의 핵심적인 병목 현상이 기술의 리더십의 변화를 야기하고 있고 이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비용, 제품 가격의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현재 M7이 많이 하락되는 모양이 이런 데 있었다. 그렇게 이유를 밝히고 있죠. 자, 최근에 몇 년간의 시장을 사상 최고치로 끌어올렸던 이른바 M7 기술주 그룹의 시총이 이달 들어서 2조 8천억 달러 가까이 감소했는데 팩셋에 따르게 되면은 월간 사상 최대의 감소폭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이번 매도세를 통해서 메모리칩 제조업체, 반도체 업체, 하이퍼스케일러 기업 등의 기술 산업 전반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자, 마찬가지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같은 이런 메모리칩 관련 주식도 영향을 받았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이번에 일단 실적 발표를 통해서 한 20% 상승했다가 자, 실질적으로 보면 한 15% 정도 상승했죠. 근데 오늘 장에서 한 6점 몇 %니까 거의 한 7% 정도가 하락을 했다. 실질적으로 이게 기술적인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올라갔던 폭은 한 8%밖에는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만큼은 까먹었단 말입니다. 주가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폭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겠죠. 이 정도로 되면은 아무래도 지금 이제 사상 최고치의 이익을 내고 있다면 이거보다 더 많이 올라갔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1200억대를 뚫고 그 1300대 가까이 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다 지금 1100대로 내려와 있는 것이 현재 마이크론 테크놀의 주가죠. 자, 그 정도로 일단은 지금 이제 얼마만큼의 많이 상세가 됐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이익과 실적이 많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된 것이 현재 모습이다. 현재 모습을 알아야 우리가 다음번을 어떻게 할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그걸 알아놓으시고 그래서 지금 현재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으로 여겼던 기업들마저도 지금 매도세에 많이 내몰리고 있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랫동안 광범위한 시장을 지탱해왔던 모든 초대형 기업들이 하락세를 구글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 자, 핵심은 어디 있느냐. 메모리칩 수요가 거의 하룻밤 사이에 급증했다는 거죠. 하룻밤 사이에 급증이 아니고 갑자기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메모리 관련 주식이 크게 상승은 하고 있지만은 공급 부족 또는 가격의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이제 갑의 업체에 있다는 거죠. 원래는 을이었는데 완전히 갑이 돼가지고 매출의 총이익률이 85%까지 나타나면서 갑질을 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M7의 비용 자체가 또다시 증가된다. 그럼 이미 향후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데다가 플러스 알파까지 해가지고 더 많이 지금 현재 대기되고 있죠. 언제 돈을 버냐? ROI가 언제쯤 나오냐? 아무래도 지금 이제 비용이 올라가고 있는데 또 다른 비용까지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은 정말로 일단은 M7이 살아남을 수 있느냐?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표면적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AI 붐을 주도하는 기술 리더십 이면에는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M7 초기에는 지배적이었지만 이제는 투자자들은 반도체 분야의 공급망 상위 기업으로서 눈을 많이 돌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특별히 메모리 칩 생산의 핵심 병목으로 생산하고 있는 마이크론을 비롯한 주요 업체들이 전례 없는 가격 결정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M7들은 메모리 비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본 지출의 전망을 계속해서 상향 조정하고 있다. 애플도 그런 조짐이 일어나고 있죠. 부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제품 가격 인상하겠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투자자들의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당연한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AI 관련된 주식들은 실현된 이익보다는 기대감에 힘입어서 수년간의 P/Rati오가 많이 크게 상승했다는 겁니다. 기대로 갈 거야. 아무래도 잘 되니까 더욱더 구글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시장은 AI 기반의 지금 이제 미래를 갖다 약속하는 기업의 보상을 계속해서 제공해 왔죠. 그런데 투자 규모에 비해서 아직까지 수익이 따라잡지 못한 현실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기업으로 투자 자금이 이동하면서 시장의 주도권이 현재의 공급 수요의 역학관계에서 지속될지에 더욱더 좌우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현재 모습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P/Rati오가 크게 상승했던 것이 현재 모습에서 AI와 관련된 주식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마이크론이 현재 행보 자체를 본다면 기본적으로 메모리 범위의 현상이 영구적으로 지속될 것이다. 그러한 가정에 기반한 것인데 이런 것은 가능성이 낮은 시나리오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물론 가능성은 낮은 시나리오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가능성이 많겠죠. 또는 대체제가 나오지 않는 한, 정말해서 2027년도까지 이미 다 완판이 되고 있으니까 적어도 2020년도 말까지는 아무래도 달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개념은 좀 가져가셔야 되겠고, 물론 그 이후도 계속 쇼티지가 나타나고 있다. 그런 말은 하고 있지만 또 거기 가서 그때 가서 봐야 되겠죠. 1년치 후크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모습은 아직까지는 달린 여력은 좀 많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영구적은 아니더라도 지금 5년 계약 이런 것들 본다면은 충분히 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줄 수 있겠고, 그다음 우리가 또 봐야 될 것이 인공지능 열풍에서 꾸준히 소외되어 온 기술 분야가 하나 있는데 이번 달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제공업체들의 사업 모델이 AI로 대체될지 우려하면서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타격을 입었다는 거죠. 세일즈포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거의 다 가지고 현재 큰 폭의 하락있고, 팔란티어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이 더욱더 하락세가 심화되고 있다. 이런 종목들이 거의 다 보면은 세일즈포스, 팔란티어 이런 것들은 100배, 이런 세일즈포스도 많이 갔죠. 40배, 50배까지 갔으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서비스 나우도 마찬가지고, 배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지금 이제 주춤하는 가운데 지난 5월 달에는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조금은 소폭 반등했지만은 이는 투자자들이 두 업종을 함께 거래할 수 있는 자산으로 여겼다는 신호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전체 업종이 마치 무차별적인 매도세에 좀 휩싸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노무라 정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마이크론의 이례적인 견조한 실적조차도 시장 전반을 끌어올리기에는 충분치 않고 있다. 그래서 현재 미증시는 기업들의 참여 없이는, M7의 참여 없이는 사상 최고가를 갖다가 경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주가가 올 말 이후에 전체적으로 한 16.4%가 하락이 되고 있다. 시총이 크니까 얘들이 안 가주면은 아무리 반도체가 간다 하더라도 시장이 가기가 좀 힘들겠다는 거겠죠. 그래서 시장이 안 가는데 반도체 혼자 계속해서 이렇게 주구장창 나아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꺾이니까 같이 시장이 동반적으로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좀 꺾이는 모양이 있다. 그렇게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공식적으로 조정 국면에 진입하면서 AI 투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래서 주가가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M7의 조정 자체가 오히려 건전한 주시장의 신호일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급증하는 지금 AI 투자와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서 유명한 M7의 ETF가 조정을 많이 겪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최고의 지금 이제 7대 기업인 AI 기업에서 메모리 관련된 주식과 같은 2차, 3차 파생 AI 관련 기업으로서 자본이 옮겨가고 있는데, 대형 기술 기업들의 AI 투자 지출은 늘리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4개 기업이 올해 총 7천억 달러 정도를 투자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더 늘어나겠죠, 캐펙스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정말로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수는 조정 구간에 안 들어왔는데 MSGS 있죠. 요 ETF 자체가 5월 14일 기록한 사상 최고가인 70.94달러에서 11%가 하락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요일장에서 63.14달러로 마감됐기 때문에 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하는 조정 구간이다. 10% 정도 하락하면은 커렉션이라 부르고 있죠. 그래서 그 기준선이 63.85달러 아래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요것들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들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그 조정을 지나서 완전히 하락으로 가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이 조정 자체가 좀 건전한 조정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다음 요 두 가지 차트 한번 비교해 볼 것 같으면 요거는 매그니피션트 7의 ETF 있죠. MAGS. 요거 MAGS 치시게 되면 요렇게 차트가 나옵니다. 요거 티커명이고. 그다음에 요거는 S&P 500의 지수죠. 자, 그런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요거죠. 이거는 지금 이제 고점 대비해서 내려왔던 폭을 본다면 요까지 내려왔으니까 5% 정도 내려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고점 대비 5%니까 자, 이거 자체를 콜렉션으로 보긴 힘들겠죠. 자, 보통 보면 미국 시장에서는 10에서 20%이죠. 이 정도를 갖다 콜렉션, 즉 조정장이라고 말하고 있고 20% 이하로 떨어질 때, 자, 그때는 이걸 갖다 베어마켓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하락장은 20% 이상 떨어져야만이 하락장이고 이 정도는 뭐 기본적으로 조정장이니까 보통 10에서 20%가 하락된다 하더라도 크게 무리는 안 가는 그런 조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중요한 걸 본다면 요거 있죠. 그래서 매그니피션트 7, MAGS 요건 얼마만큼 지금 이제 떨어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떨어졌던 폭을 본다면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쌍봉을 치면서 떨어왔던 것들이 이까지 떨어졌다. 그래서 14.57% 정도 떨어졌으니까 오늘 장에서 더 많이 떨어졌죠. 그게 지금은 얘들은 이미 조정장에 들어가고 있고 지금 이제 S&P 500 지수는 아직까지는 조정장이 안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먼저 조정장이 가고 있으니까 얘가 올라가지 못하는 한 지금 이제 요 S&P 500 지수는 달리기가 힘들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MAGS 요 차트도 한번 보시게 되면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한 4주 연속으로 떨어졌고, 자, 그와 더불어서 지금 이제 스토캐스틱 이런 것들이 거의 바닥권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100주선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일어났고 있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 내려온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일단 지금 이제 한계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자, 그거 자체가 적어도 60불 대, 요 라인 때는 좀 지켜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61불 대니까. 그래서 요 정도 내려오면은 아무래도 다시금 좀 상승의 여력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조정을 어느 정도 받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얘들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조금은 여력은 있다. 그래서 요번에 실적 발표가 되면은 주가는 다시 반등하지 않겠는가. 그런 지금 꼬리표가 이런 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최근에 고착화된 인플레이션, 연준의 매파적인 통화정책 이런 것들 자체가 매도세에 직접적인 촉매제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은 투자자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지난 몇 년간의 시장을 지배해온 그런 거대 기술 기업 체제의 실정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자, 그래서 웹부시의 펀드 매니저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자, 그로 인해서 M7은 S&P 500의 지수의 구성 종목이 또 34%나 차지하고 있죠. 34%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 안에 또 배수가 많이 포함됐다는 겁니다. 이익만 가지고 가는 건 아니니까 P 레이쇼다가 지금 이제 시총에다가 아무래도 이게 P가 좀 많이 형성돼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밸류에이션보다는 지금 무슨 이 밸류에이션 안에 지금 다른 것보다 기대치가 많이 형성되면서 시총이 많이 불어났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불어나니까 34%나 차지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물론 엔비디아 같은 건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있죠.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시총으로 본다면 기업들의 시총과 더불어서 최근 몇 년 동안 AI 투자 기업도 상당히 급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물론 지금 이제 캐펙스도 많이 증가되고 있고. 그래서 또한 지금 이제 M7의 기업들의 매도세가 나타난 또 한 번의 이유는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시장에서 더 나은 투자 기회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런 것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찾아서 지금 AI 관련된 2차, 3차 파생 기업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AI 투자를 하는 기업 자체보다는 그 투자의 수혜를 받는 기업들에게 관심을 쏠리고 있다. 저렇게 말하고 있죠. 청바지 파는 회사들한테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것이 지금 다른 것보다는 마이크론, 샌디스크 이런 회사가 되고 있다. 자, 그런 이야기를 현재로서 하고 있습니다. 자, M7의 매도세 자체를 본다면 투자자들이 자금을 이동시키면서 시장이 건전해지고 있다는 신호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 자체를 이야기한다면은 지금 M7의 매도, 이제 M7의 매도를 통해서 어디로 돈이 들어갔냐? 반도체로 돈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 이것들이 나오고 지금 이제 이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현명한 투자 전략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돈이 시장에서 완전히 다 빠져나간 건 아니다.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갔을 뿐이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선순환으로 봐야지 그 자체가 주가가 망가졌다. 자, 그렇게 보진 않는다는 거겠죠. 그래서 서둘러 매도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분야와 수익 창출이 이루어질 다음 단계의 기술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움직임이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쪽에서 보니까 M7에 투자를 했는데 M7 주가를 보니까 너무 많이 캐펙스가 들어간다. 캐펙스가 많이 들어가고 있죠. 캐펙스가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ROI, 리턴 온 인베스트 내 투자만큼의 이윤이 언제 나오냐?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 몸속에서는 아무래도 반도체에 투자하는 것이 이익이 더 많이 나오니까 이쪽으로 돈이 움직였다. 자, 그런 것들은 합리적인 신호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시장이 건전해지고 있다는 신호라는 거죠. 그거 자체가 시장이 망가졌다는 신호가 아니고 건전하다는 신호. 그래서 자금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갔다는 것은 건전한 신호다. 자금이 빠져나가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시장에서. 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아무래도 대수의 법칙이 이들 기업에게 또 불리하게 작용한다. 자, 그 말이 뭐냐면은 다른 것보다는 이미 지금 투자를 마쳤을 가능성이 높다. 아무래도 M7에 투자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지금 그런 가운데 있죠. 그래서 지금 이들 주식에 신규 자금을 투입하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제가 그렇게 말을 하고 주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과연 이쪽에서 지금 이제 들어갈지 그건 좀 고민스러운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와 더불어서 지금 이제 아마존, 엔비디아 이런 것들이 신규 부채를 발행했고 알파벳 이런 것들도 AI 관련된 자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주식을 많이 발행하고 있죠. 이런 것들. 그래서 대형 기술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함으로써 자산 경량화 모델에서 벗어나고 있고 최근에 주가 하락은 투자 수익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더 엄격한 재정 규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투자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투자처를 찾아서 옮겨가고 있다는 바람직한 현상이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해서 M7 기술 기업들은 여전히 AI 분야의 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들 기업은 AI 스택의 다양한 분야에서 공격적인 초기 투자를 단행해서 선발주자로서의 이점을 확보했다. 그러나 현재의 승자가 장기적인 승자가 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겠고 최고의 AI 기업은 아직까지 탄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물론 성자는 되는데 아직까지 어디가 완전히 성자다 이렇게 보기는 힘든 모양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일단 투자를 갖다 놓치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밸류에이션 한번 봐야 되는데 이거는 2010년도 6월 26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S&P 500이 지금 20배수 정도를 받고 있죠. 거기서 특별히 IT 분야,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는 22배수 정도 받고 있다. 그래서 22배수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빅6로 봐야 되겠죠. 테슬라는 아무래도 높게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정도 지금 이제 높게 형성되고 있는지 낮게 형성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밸류에이션 한번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마소부터 시작해서 엔비디아, 그 다음에 구글, 그 다음 메타라든지 애플, 그 다음 아마존 이렇게 6개 있죠. 테슬라는 우리가 제외시킵니다. 이건 뭐 100배수 넘어가는 거니까. 이제 아무래도 꿈을 먹고 사는 종목이니까. 그래서 지금 밸류에이션 보게 되면 22배수, 21배수, 23배수, 17배수, 32배수, 26배수. 자, 거의 다 보면 일단 기술주 22배수에 거의 근접하고 있죠. 애플 같은 건 좀 높게 형성되고 있고, 주가가 거의 떨어지고 있고, 거의다가 22배수 지금 이제 아무래도 좀 이렇게 거의 근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보다 뭐 크게 빠진 것은 메타만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 나머지는 거의다가 지금 이제 IT에 지금 이제 표준값에 형성되고 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밸류가 낮진 않은데, 자, 그렇다고 해서 밸류가 그렇게 높지도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론 S&P 500보다는 좀 높은 편에 있습니다. 항상 기술주가 높으니까. 그래서 옛날 같은 뭐 30배수, 뭐 25배수 이렇게 가면은 좀 고평가다 이렇게 보겠는데 지금은 이거 가지고는 고평가다 이렇게 보기는 힘든 모양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분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콜렉션은 10에서 20% 정도 조정받을 때, 자, 거기서 일단 조정이다, 콜렉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얼마만큼의 지금 현재 조정받고 있는지 업종별로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봐야 될 것이 마소입니다. 자, 마소도 고점 대비해서 내려왔던 폭을 본다면은 37%죠. 이건 조정보다기보다는 베어마켓에 진입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거의 바닥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반등이 되고 있다. 많이 내려왔다는 겁니다. 37%. 자, 그다음 엔비디아 한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도 좀 내려오는 가운데 있죠.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내려왔던 폭을 본다면 여기까지 내려왔으니까 18%. 요거는 일단은 조정 중에 있죠. 10에서 20%니까 이게 콜렉션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애플도 한번 보겠습니다. 애플도 좀 많이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모양이 있죠. 그래서 이 정도 빠지고 있다. 그래서 13% 이것도 조정이 있었다. 그 조정보다 베어마켓에 있는 것은 이제 마소 이런 것들 한번 소프트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자, 그렇게 되고 있고. 아마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마존도 좀 많이 내려왔죠. 고점에서 내려왔던 폴 본다면은 18%. 얘도 일단은 콜렉션 조정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구글 한번 보겠습니다. 구글도 많이 내려왔죠. 200일선 일단 받고 있으니까 이것도 좀 매수 관점이 되지 않겠나. 이제부터는 그렇게 보이시고 있죠.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내려왔던 폴 본다면 19%. 얘도 좀 조정 콜렉션에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메타 한번 보겠습니다. 메타는 좀 많이 내려왔죠. 고점 대비해서 내려왔던 폴 본다면 이 정도 내려왔으니까 32%. 즉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좀은 베어마켓에 있었다. 그래서 베어마켓에 있었던 종목을 보면 두 가지라는 거죠. 마소하고 지금 메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더 빠진다고 보지는 않고 이쪽에서 어느 정도 얘들이 조정이 거쳤기 때문에 이제부터 좀 반등이 되고 7월 달에 실적이 이제 제대로 나와준다면 주가는 반등되지 않겠는가 해서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좀 건전한 조정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주고 이쪽에서 지금 반도체가 좀 쉬면서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또 그 다음에 얘들이 올라가고 나면 또 반도체가 쉬었던 것이 다 올라가는 그런 장세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